188번 중개 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 보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틀렸죠? 잔금을 지불할 때가 아니라 중개 계약 시 발생합니다. X.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서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인정된다. 맞습니다. 4. 거래계약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5.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9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금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반의사 불벌죄. 예, 맞습니다. 2.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 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죠. 전매 차익을 노린 중개의뢰인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의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증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 대상물에 중개한 하자는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0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떠올라야 됩니다. 1. 의뢰인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거 직접 거래죠. 하면 안 됩니다.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예, 별도로 받았으니까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이 돼서 안 됩니다. X. 3.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거 투기조장행위죠. 그래서 X. 거짓된 정보. 다음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 대리가 아니라 일방 대리예요. 일방 대리는 가능하므로 이것은 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5.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거 투기 조장행위죠. 그래서 이것도 X. 다 X고 하나만 O.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9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업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본인께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일방 대리니까 가능합니다. 디귿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매무수거의 수, 중개보수 초과죠. 수. 자, 이거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상가 분양이니까 가능합니다. 미음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예, 중개 가능합니다. 자,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의 수에 해당되는 디귿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1번은 1번 한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2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건 해당하는 걸 고르는 겁니다. 1. 중개를 하면서 권리관계 확인에 실비 소요가 많이 되어 법정 중개보수 외에 해당 실비를 별도로 받는 행위, 이건 가능합니다. 2. 거래 당사자 쌍방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쌍방이 동의하에 양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쌍방 대리죠. 이거는 쌍방대리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의 주택을 이웃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하는 행위, 본인이 직접 안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4. 공장재단을 중개하는 행위, 토건입간공 중개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5.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는 행위,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 건 동글뱅이를 표시하고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글자를 표시했는데 2번이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19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3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금지행위 그러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나가죠. 요 매무수거에 해당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고, 관직상투에 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1.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무수거의 매죠. 이거는 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2.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하고의 협력이죠.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3. 사례, 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예, 수수료, 중개보수의 수, 이것도 역시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매무수거의 거저,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관직상투의 관입니다. 이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1이고 하나만 3이니까 19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4번 공인중개사법상, 사자가 빠졌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이 문제는 193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매무수거 한번 띄고요. 관직상투 해서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매무수거가 4개 나오고 관직상투 하나 나오면 이것이 답이고, 관직상투가 4개 나오고 매무수거가 하나 나오면 이쪽이 답인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이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관에 해당이 됩니다.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무수거의 매입니다. 매. 3.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쌍이죠. 4.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투입니다. 5.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관직상투의 직입니다. 자, 지금 관직상투가 나와 있고 매가 하나니까 결국 매를 골라야 됩니다. 194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이거는 관직상투의 관에 해당이 됩니다. 2.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자, 직접 거래하지 않았죠? 이거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3.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자, 관직상투의 쌍이죠. 쌍방대리 했으니까 4.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 의뢰인에게 근저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자, 이거는 매무수거의 거입니다. 거.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짓된 언행으로 속인 겁니다. 5.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매무수거의 무입니다. 자,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아닌 건 2번이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19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기업,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관에 해당이 됩니다. 미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일방 대리는 가능하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죠. 디귿,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의 매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자, 이것은 가능합니다. 금지 행위가 아니죠. 미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자, 이거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하고 협조하는 거죠. 매무수거의 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걸로 묶었으니까 기역, 디귿, 미음이 해당이 됩니다. 기역, 디귿, 미음이 3번 지문에 있으므로 19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지 실무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X. 2.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예, 실무교육 대상자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역시 실무교육 대상자 맞고요. 4.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1년이 지났으므로 실무교육 대상자 맞습니다. 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역시 실무교육 대상자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9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8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X. 2. 폐업 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는 받지 않지만 2년 이후로 틀렸습니다. X. 3.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틀렸죠? 30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입니다. X. 4.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5.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19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